그 다음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라는 것은 이 PPT 유인물에 해당합니다. 유인물은 대부분 이렇게 그 한 페이지에 6컷 정도, 6개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이제 묶어 나왔습니다. 이 유인물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수업 교환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이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그 유인물로 이렇게 컷이 돼서 있지만 만약에 수업 유인물이 마인드맵으로 작성된 게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된 그런 수업 유인물도 있습니다. 이건 과목마다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준비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수업 퀴즈 같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주차에 이렇게 앞에 순서대로 각각의 이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되고 2주차에는 대부분 아마 과목에서는 수업 유인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업 유인물이 PPT 인쇄물이거나 아니면은 마인드맵이 작성돼 있거나 그 다음에 수업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요 필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매 주마다 발생하는 학습 결과물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파일링하는 작업이 모으는 작업이 결국은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만드는 과정은 크게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퀴즈를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유인물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 주 단위로 정리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퀴즈를 한꺼번에 퀴즈만 다 모아서 놓거나 유인물을 한꺼번에 다 모으게 되면은 주마다 시간별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주마다 어떤 걸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연결돼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규칙 중에 하나는 1주에는 1주에 발생하는 모든 자료들, 2주에는 2주에 발생한 모든 자료들, 그 다음에 순서도 유인물 다음에는 퀴즈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면은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줄 경우에는 이 수업 유인물이 마인드맵 수업 유인물이 되고 또 수업 준비로 어떤 과목은 수업 준비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제출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본인이 직접 그린 것을 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PPT 유인물이라면은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퀴즈 마지막 퀴즈 있는 것은 수업 퀴즈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3주차도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수업 유인물이 있을 거고 수업 퀴즈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차근차근 주별로 매주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넣는 것이 학습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어, 몇 학기 전에 제출했던 학생 것을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과목에 따라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충 이 사례를 보시면은 학습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이 정리되어 있고 어떻게 순서가 이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클리어 파일입니다. 클리어 파일에 정리했고 어, 이, 볼까? 이 과목은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교육 철학 및 교육사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학생이 만든 학습 포트폴리오를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첫 페이지인데 제가 이렇게 좀 흐리게 해놓은 이유는 어, 이제 개인 정보가 좀 들어있고 이름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흐리게 처리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그 부분들을 좀 막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3주, 4주, 5주째까지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한 경우라면은 그 대충 어떤 부분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왼쪽에 보면은 강의 계획서죠. 다시 보면은 앞으로 가면은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표지는 제가 서식을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강의 계획서, 마인드맵 강의 계획서는 이건 오리엔테이션 1주차에 제가 그 그림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인물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9컷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올려놓은 유인물, PPT 유인물은 6컷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가 들어있고 이게 2주차입니다. 2주차 퀴즈하고 유인물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퀴즈 이렇게 작성한 것들, 이건 지금 온라인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면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작성할 수 있게끔 줬을 건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 컴퓨터로 한글이나 워드나 이렇게 PDF 파일로 여러분이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주차 유인물이 있고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쪽 이 경우는 과제물로 그 수업 준비로 마인드맵을 제출하라고 하는 과제물에 하나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이 자기가 수업 전에 배울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유인물이 있고 수업 전,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이게 수업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는 수업 준비, 유인물, 퀴즈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한 가지 좀 보시면 앞으로 가볼까요? 지금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하고 강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아마 드린 부분일 것인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유인물, 강의 내용 유인물을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그걸 강의를 들으면서 출력된 거에 메모를 해야만, 필기를 해야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 화면을 딱 보시면은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연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중요한 것들을 표시하고 이런 과정을 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건 1초도 안 걸려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업 유인물에 어떤 흔적이나 필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은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학습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 준거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학습 포트폴리오 제출하면은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쑥 이제 평가를 할 때 수업 유인물에 이런 식으로 학습한 결과가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3주차 보면 또 마인드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유인물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정리를 잘 이렇게 했다는 점들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퀴즈가 있고 유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중간고사 볼 때 중간고사 보는 기간이 보통 8주에서 7, 8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면대면 수업에서 중간고사를 볼 때 본인이 이렇게 공부한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시험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이제 8주차에 이렇게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수행평가 부분인데 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퀴즈, 또 앞선 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유인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인물이 있습니다. 또 퀴즈가 있고, 유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퀴즈가 있고, 또 유인물은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진 마인드맵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도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 유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노트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모하고 그다음 정리하는 작업은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다면은 좋은 기억력보다 무딘 연필이 더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메모해 놓는 것, 그 작업이 실제로 기억을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는 작업, 이렇게 유인물에 메모하고 이렇게 밑줄 긋고 하는 작업은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서도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학습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 다음에 학습 포트폴리오의 세부적인 실제 사례들, 또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은, 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앞선 실제 사례를 본 그 학생 것을 제가 이렇게 쑥 훑어보면은, 이렇게 훑어보는데 한 10초, 1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데도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쭉 넘겨만 봐도 이 학생은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 학생이 실제로 뭐 시험이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행평가, 다른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즉 상관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학습 포트폴리오는 과제물이라기보다도 자기가 배움 활동이나 배움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은 경험이죠. 그 경험을 자기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드렸고 Q&A를 좀 몇 개 좀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정리 좀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 포트폴리오를 누구나 다 만들어야 합니까? 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반드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수행평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 포트폴리오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이런 포트폴리오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계열 계통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미대를 이렇게 들어가는 일부 학과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의 회사든 아니면 어떤 뭐 취업 그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디자인 결과물들을 보여달라.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서 그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이건 수행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습 포트폴리오 평가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계획 예정으로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5월 초나 중순에 면대면 수업이
시행되면은 좋겠지만 면대면 수업이 되더라도 이 학습 포트폴리오를 바로 확인을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쭉 진행되더라도 9주든 10주 차에 한번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 영상을 한 뭐 1분 정도로 학습 포트폴리오를 쭉 넘겨가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형태로 해서 저한테 보내는 걸로 해서 제가 1차적으로 학습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만약 이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좀 달라지면 마지막에 14주나 15주 차에 최종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자기가 한 학기 동안에 배웠던 그 내용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학습 포트폴리오 만들었다면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은 기말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안에 그 즉시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비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는 학습 포트폴리오는 5점으로 제가 형식적인 것을 넣어놨습니다. 이건 상대평가 뭐 또 절대평가인 그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온라인 강의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마 과목마다 이게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의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이 작아지거나 그 다음에 동료 평가가 좀 이제 작아지거나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좀 조정이 되면은 학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이 이 평가 비율에서 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포트폴리오 평가금 준거는 첫 번째는 PPT 유인물에 노트 필기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겁니다. 앞서 실제 사례도 보시면은 제가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수업에 잘 참여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인물에 대한 필기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업 퀴즈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지 수업 퀴즈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배웠는지 또 그 배운 것이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하게, 그다음 꼼꼼하게, 즉 유창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퀴즈가 충실하게 유창하게 작성되는지를 볼 겁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구성물이 잘 갖춰졌는지도 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표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주, 3주, 4주 뭐 유인물 퀴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쫄대 파일이나 그 다음에 포켓으로 된 것은 불편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에 이렇게 최소한의 규칙을 지켰는지도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자기 성찰 학습 과정이 또 잘 표현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학습이라는 것은 본인이 학습했던 자료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배운 내용을 또 본인이 별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더 좋아하겠죠.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본인이 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일이 있더라면 그 다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기성찰 학습 과정에 대한 표현으로서 제가 평가도 넣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노트나 태블릿 작성은 어떻게 확인받습니까? 밑에 이거 오자입니다. 이건 뭐 그 스폴리오 오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에 작성하지 않고 제가 준 유인물에 작성하지 않고 개인 별도 노트에다 이렇게 쭉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학습 포트폴리오의 뒤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 했던 것들을 만약에 그것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꼭 매주마다 유인물에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노트에 작성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열심히 공부한 거기 때문에 뭐 노트를 찢어서 매주마다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별도 노트를 한 권을 학습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퍼리스라고 어떤 학생은 그 PDF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 그 태블릿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트 그 필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별도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유인물을 인쇄하지 않고 유인물 거기에다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들에 대한 그건 파일 형태로 정리하기가 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바로 파일 형태로 바로바로 다 정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파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확인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또 인쇄해서 포함시켜서 만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그 손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조금 더 디지털 방식보다는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편리하신 대로 뭐 페이퍼리스 요 방식으로 해서 태블릿이나 다른 노트 이런 데로 작업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건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확인받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마지막 14주나 15주째 그때 어, 처음 처음부터 앞서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줬죠? 처음에 모습, 그 다음에 요 표지,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제가 이제 대신 이건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좀 해상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제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파일에 여러 장을 함께 넣어도 됩니까? 이건 어떤 거라면 보통 클리어 파일에 비닐이 하나씩 있죠. 비닐 안에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1주, 2주 걸 통째로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면이 다 보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인물 같은 거나 퀴즈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 인쇄할 수 있겠죠. 그럼 양면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그 비닐로 된 요 안에다가 한 장만 끼워야 되겠죠. 그래야만 앞뒤 넘기면은 양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비닐 안에다가 퀴즈 유인물 이걸 다 섞어서 넣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면은 백지고 다른 한 면이 백지라면은 두 개를 겹쳐놔도 요 면이 상관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한 그 비닐 안에 두 장이 들어가도 되지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만 넣어야만 양면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복습할 때도 편하고 또 평가할 때도 제가 쉽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학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또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학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수행 평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의 큰 노력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발생한 것들 순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포트폴리오라는 이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꼭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뭐 작업이나 과정이나 이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그 SNS를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팅 앱이나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지금 9주나 뭐 10주든 그때 한번 1차적으로 점검을 할 거니까 지금까지 1주부터 시작해서 뭐 4주, 5주까지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출력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지금 미리 좀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